호텔 회장 부인의 우아한 복수.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다. 2000년대 초반 29세의 내가 세상의 냉정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그 시절.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사택 15층에 살게 된 지 15년째 되던 날이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사는 아름다운 호텔 체인 회장의 부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내 과거를 몰랐다. 그날도 늘 그렇듯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점원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며 소박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고등학생 딸 유나가 휴대폰을 들고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야. 유나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우리 학교 선배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보였다. 화면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든 손이 있었는데 엄마 동창 강민희 씨가 컨벤션 센터 VIP 라운지에서 동창회를 연다는 글이 함께 있었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민희. 그 이름만 들어도 고등학교 시절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민희는 학창시절 나를 시골 촌년이라 부르며 괴롭혔던 주동자였다. 엄마 왜 그래? 혹시 강민희라는 사람 알아? 유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나는 허둥지둥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최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강민희라는 여자가 우리 호텔 컨벤션 센터를 빌렸다고 하던데 흥미롭군. 내 아내 동창이 내 호텔에서 파티를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우리 집 앞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배달되었다. 프리미엄 컨벤션 센터 VIP 라운지에서 열리는 성공한 동창들의 만남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초대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우리들. 누가 진짜 성공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닌 강민희의 도발장이었다. 초대장을 받은 지 이틀째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어머, 이서연이야? 나 박소영이야. 김지수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하지? 고등학교 동창 박소영의 목소리였다. 소영아, 어떻게 내 번호를?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 그것보다 너 초대장 받았지? 강민희가 꼭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뭘? 진짜 올 거냐고. 솔직히 다들 놀랐거든. 이서연을 왜 불렀나 하고 말이야. 박소영의 목소리에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럴 수 있지. 나는 예전 그대로니까.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아이고, 그게 문제야. 우리는 다 달라졌다고. 민희는 건설회사 사장 부인이 되어서 강남에 빌딩도 있고, 김지수는 성형외과 원장이랑 결혼해서 클리닉 체인도 운영해. 그런데 너는? 나는 조용히 살고 있어.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VIP 라운지 대관료만 1000만 원이거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와야 하는데. 박소영이 말을 흐렸다. 그때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리쳤다. 엄마 대박. 인스타 난리 났어. 유나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강민의 딸의 인스타그램이 보였는데 럭셔리한 VIP 라운지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우리 엄마 동창회 D-3 성공한 언니들만 모이는 파티인데 한 명 이상한 사람 온대요. 옛날에 완전 촌스럽던 분이셨대요.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당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 회장 부인이 가짜라는 소문. 그냥 숨겨놓은 여자일 뿐이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 분명 동창 중 누군가예요. 그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강민의 본인이었다. 서연아, 나 강민이야.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내는 차가웠다. 민희, 동창회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뭔데? 혹시 너 헛소리 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요즘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더라고. 호텔 회장이랑 결혼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말이야. 나는 조용히 답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행이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면 곤란하거든.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특히 남편 얘기나 돈 얘기. 알겠지? 강민희의 목소리가 협박조로 변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 가야겠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 최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유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을 거야?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을 거야. 엄마는 부끄러워할 게 없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간 감춰온 비밀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평소와 다름없는 회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단정한 올림머리에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신발은 늘 신던 편안한 검은색 단화였다. 엄마, 정말 그 옷 입고 갈 거야? 완전 촌스럽다, 진짜. 유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나다운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더 팰리스 호텔 프리미엄 컨벤션 센터 VIP 라운지.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강민혜, 박소영, 김지수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 헐. 강민희가 나를 보자마자 입을 크게 벌렸다. 야, 얘들아. 이서연 왔다. 박소영과 김지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어머, 진짜 회색 원피스. 이거 완전 우리 엄마가 90년대 입던 스타일인데. 박소영이 배를 잡고 웃었다. 야, 진짜 촌티 철철 흐른다. 컨벤션 센터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오게 안 했어? 김지수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킥킥거렸다. 내가 자리에 앉자 세 사람의 조롱은 더욱 거세졌다. 야,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너 혹시 주워온 초대장 아냐? 박소영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면 위조. 요즘 프린터 좋잖아. 금박도 집에서 할 수 있고. 김지수가 맞장구를 쳤다. 아, 진짜 상상도 못했다. VIP 라운지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줄이야. 나는 묵묵히 커피를 마시며 참았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은 뭐해? 강민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다그쳤다. 우리는 다 말했으니까 너도 말해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내가 조용히 답했다. 평범하게. 세 사람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때였다.
VIP 라운지 담당 매니저가 정중하게 다가왔다. 고급 정장을 입은 매니저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서현 여사님.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수다가 칼로 자른 듯 멈췄다. 매니저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극존칭을 썼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민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박소영은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었다. 김지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회 회장님? 강민희가 말을 더듬었다. 네. 최준우 회장님께서 부인분을 데리러 직접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매니저가 사라진 후 세 사람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서현아. 혹시 너 정말로.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3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강민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분명 다른 회장이야. 동명이인이거나.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30년 동안 촌년이라고 무시했던 그 이서연이 설마 정말로 호텔 체인 회장의 부인이라는 말인가? 야, 이서연. 너 정말 회장 부인이야? 강민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다. 남편 최준우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들어온 것이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못 박혔고 남편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며 그들의 얼굴은 공포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일그러졌다. 여보. 남편이 내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강민희가 중얼거렸다.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일찍 끝났어.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재미있었어요. 내가 담담하게 답했다. 박소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서연이가 정말 회장 부인이라고? 김지수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리가 없어. 30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강민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분명 조작이거나 사기야. 이서연 같은 년이 어떻게. 라운지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 오늘 라운지 이용은 어떠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이 정중하게 답했다. 매니저가 사라진 후 남편은 세 사람을 잠깐 바라봤다. 하지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했다. 집에 가서 쉬자. 오늘 하루 고생했어. 세 사람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야, 이서현. 너 진짜 회장 부인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왜 15년 동안 숨겼어? 김지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내가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말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강민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돈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내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박소영이 급하게 변명했다. 그럼 뭐야? 아까 촌티 철철 흐른다고 한 건 뭐였어? 주워온 초대장 아니냐고 한 건 뭐였고. 세 사람은 말문이 막혔다. 내가 계속했다. 인스타에 내 사진 올려서 조롱한 것도, 회사에 이상한 소문 퍼뜨린 것도 다 장난이었어? 그건.
김지수가 말을 더듬었다. 우리 정말 몰랐어. 진짜야. 강민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내 눈에 30년간 쌓인 상처가 스며들었다. 민희야, 너는 3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어. 내가 떡볶이집에서 일할 때 너는 농담이라고 했어. 장난이라고 했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네. 남편 최준우가 조용히 내 팔을 잡았다. 가자, 여보.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민희야, 소영아, 지수야. 너희들이 진짜 후회하고 있다면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 그게 진짜 사과야.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줘. 하지만 강민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강민희는 분노로 가득 찬 채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기자님, 대박 제보가 있는데요. 호텔 회장 부인의 충격적인 과거 얘기예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아름다운 호텔 체인 회장 부인의 충격적 과거. 떡볶이집 운영하며 생계 유지. 고급 호텔과 어울리지 않는 회장 부인. 소비자들 실망감 표출. 신분 세탁 논란.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그 여자를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정말 초라하고 촌스러웠던 사람이 어떻게 회장 부인 노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유나가 울면서 뛰어왔다. 엄마, 이거 뭐야? 왜 이런 기사가? 나는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답했다. 괜찮아, 유나. 괜찮을 리가 있어요. 댓글 봐요. 유나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역시 돈으로 신분 세탁했네. 떡볶이집에서 회장 부인으로. 완전 사기극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그때 남편이 급하게 집에 돌아왔다. 여보, 큰일 났어.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 주주들이 회장 불신임을 제기했어. 부인의 과거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면서.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당신 자리가. 그뿐만 아니야. 호텔 매출도 급락하고 있어. 소셜미디어에서 호텔 보이콧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 다음 날 오전 나는 갑자기 한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님이죠? 저 이서연입니다. 호텔 체인 회장 부인입니다.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싶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강민희 씨, 박소영 씨, 김지수 씨도 함께 초대해 주세요. 오후 3시, 아름다운 호텔 본사 대회의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는 이미 80만 명을 넘고 있었다. 놀라운 건 강민희, 박소영, 김지수가 정말로 나타난 것이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다. 왜 우리까지?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정리하려면 당사자들이 있어야죠. 내가 따뜻하게 답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내가 단상에 올랐을 때의 모습은 놀라웠다.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였지만 어떤 명품보다도 우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15년 전 떡볶이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죠. 그런 제 모습이 촌스러웠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자랑스럽지만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을 뿐이에요. 내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가치는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거니까요. 온라인 채팅창이 뜨거워졌다. 와, 완전 멋있다. 저런 게 진짜 품격이지. 떡볶이집이 뭐가 부끄러워. 나는 강민이를 바라봤다. 민이야, 일어나서 얘기해보자. 나는. 강민이가 더듬거렸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복수야. 30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게 어제 민희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민희도 소영이도 지수도 모두 당황했을 거예요. 30년 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장 부인이라니까요. 세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상처받았어요. 30년 전에도 어제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삶 말이에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그럼 부인께서는 법적 대응은 하지 않으실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신 다른 걸 하려고 해요. 호텔에 희망 요리 교실을 만들 거예요.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취업 교육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자 온라인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서연 진짜 대단하다. 저런 분이 진짜 상류층. 복수 대신 용서, 감동. 그날 저녁 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어. 기자 회견이 끝난 지 사흘, 호텔 본사 로비는 난리가 났다. 응원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서현 회장 부인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진짜 상류층의 품격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 요리 교실 꼭 성공하세요. 남편은 이 광경을 보며 감격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어머, 이서연 여사님. 마트 사장이 거의 뛰어나오다시피 했다. 주변 손님들도 웅성거렸다. 헐, 진짜 저분이야. TV에서 본 그분 맞네. 완전 소탈하시다. 내가 계산을 하는데 마트 사장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안 돼요. 정당한 대가는 치러야죠. 내가 웃으며 돈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서연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강민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 평소 화려한 명품 대신 낡은 점퍼에 운동화, 머리도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다. 민이야. 내가 놀랐다. 나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트 안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자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응, 여기서. 사람들이 다 들어도 상관없어. 이서연아, 나 완전히 망했어. 강민이가 울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나쁜 짓 했어. 강민이가 갑자기 마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내가 깜짝 놀랐다.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절대 안 일어나. 그때 마트 밖에서 박소영과 김지수도 나타났다. 둘 다 강민이처럼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들도 강민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다들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용서 안 해. 그제야 세 사람이 일어났다. 집에 가서 제대로 씻고 내일 오후 2시에 호텔 희망 요리 교실로 와.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강민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야. 진짜로 변할 기회. 일주일 후 희망 요리 교실이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서현은 리본 커팅을 하며 말했다. 희망 요리 교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됐다. 이서현이 앞에 서고 강민이, 박소영, 김지수가 보조 강사로 나섰다. 오늘은 떡볶이를 배워보겠습니다. 15년 전 제가 가장 많이 만든 요리예요. 그때는 이 요리가 부끄러웠어요. 냄새도 나고 손도 거칠어졌고.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가족을 위한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그날 저녁 이서현은 남편과 함께 요리 교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여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야? 떨리지만 설레요. 이제 숨지 않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청소를 마친 강민이가 다가왔다. 서연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어? 이서연이 웃으며 답했다. 강해진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뭘? 진짜 촌스러운 건 옷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그게 진짜 촌스러운 거야. 강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나도 이제 진짜로 살아볼게. 그 순간 이서연은 확신했다. 15년간의 참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